이번 영상에서는 촉매 가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촉매 가열에 대해 알아보기 전 이제 촉매의 컨버전 에피션시라고 불리우는 전환 효율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전환 효율, 이제 들어온 거를 얼마나 잘 바꿨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수식 자체는 이제 촉매, 예를 들어서 미연탄화수소 전환 효율은 이라고 하면 촉매로 들어온 미연탄화수소의 질량 유량 분의 촉매로 들어온 미연탄화수소의 질량 유량에서 촉매를 나온 미연탄화수소의 질량 유량을 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인아웃은 잘 생각을 해보면 촉매로 들어오는 미연탄화수소는 엔진에서 바로 나온 애겠죠. 그래서 이 E는 이제 엔진 아웃이 되고, 촉매를 통과해서 나가면, 물론 이제 요즘 차는 브릭이 여러 개긴 하지만 마지막 촉매를 통과해서 그냥 나갔다 라고 하면 이제 배기구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웃은 배기구인 이제 테일 파이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엔진에서 나오는 미연탄화수소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0g/s였다. 근데 촉매를 통과하고 배기가스가 아니라 이제 테일파이프로 나온, 배출구로 나온 미연탄화수소의 질량유량이 10g/s였다. 그럼 이제 그냥 수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 이 촉매의 미연탄화수소에 대한 전환 효율은 100분의 100 빼기 10 하면 90이겠죠. 그럼 100분의 90이니까 0.9, 그러니까 90%의 촉매 가열을 강제로 해주지 않으면 이제 주차장에서 시동 걸고 슬슬슬슬 나가고 저부하로 이제 운전을 하면 나오는 배기가스의 유량도 적고 이제 온도 자체도 높지가 않기 때문에 촉매 가열이 굉장히 더뎌집니다. 그러면 이제 촉매가 가열이 되는 동안 엔진에서 나온 유해 배출 가스가 이제 그대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배기 규제를 통과하기 어려울 뿐더러 이제 무엇보다도 지구의 환경이 좀 오염이 더 심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촉매 가열은 중요한데, 이 촉매를 가열시키기 위해서 요즘처럼 48V 시스템 들어오고 하이브리드화 되면서 좀 가용 전력이 충분하면 요즘 슬슬 일렉트릭 히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대부분 촉매 가열은 엔진 배기가스에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열이 되게 됩니다. 이 배기가스의 열 에너지는 이제 배기가스의 온도가 같다면 배기가스의 유량이 클수록, 배기가스 유량이 같다면 배기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제 냉간의 시동을 딱 걸면 엔진이 RPM이 좀 높고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운전의 주된 목적은 촉매를 가열하기 위해서 배기 유량을 높이고 배기 온도를 이제 높이는 이제 그러한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엔진은 보통 이제 엔진 스피드를 높이고 다음에 점화 시기를 지각을 시켜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각이란 다른 영상의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늦게 점화를 시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PM을 높이고 점화 시기를 지각을 시키면 배기 유량이 높아지고 배기 온도 또한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RPM이랑 점화 시기만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에 맞게 여러 목적에 이제 부합시켜야 되니까 인젝션 전략도 바뀌고 캠 타이밍 같은 것도 촉매 가열에 맞게 이제 다 운전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점화 시기는 왜 지각시킬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영상에 이미 올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공기량과 이제 연료량 자체가
같다라고 그냥 쉽게 가정을 하면 점화를 정상적으로 진각을 시켜서 빵 이제 연소를 시키면 이제 뭐 같은 마프, 같은 연료량에서 뭐 이렇게 압력 파형이 나올 텐데 점화를 늦게, 그러니까 불을 늦게 붙이면 이렇게 모터링 압을 쳤다가 이제 뒤에 붙이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낙타처럼 뭐 이렇게 쌍봉 피크가 나오는데 이 면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엔진 출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출력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제 이 촉매가열 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공회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요즘은 파트로드도 쓰지만 RPM 자체가 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점화를 당기면 RPM이 높아지고 이제 뭐 점화를 빼면 RPM이 낮아지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엔진 출력으로 표현을 했고 엔진 출력이 낮아졌죠. 근데 연료량은 똑같죠. 그래서 들어간 에너지는 똑같은데 엔진 축으로 나온 이제 에너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쉽게 에너지가 낮아졌다. 근데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이 낮아진 만큼 어딘가로 가겠죠. 근데 그게 이제 배기가스의 열 에너지로 나옵니다. 즉 이제 배기 온도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압력 파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연소가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점화를 지각을 시킬수록 그러니까 불을 늦게 붙일수록 이제 연소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아침에 시동을 걸면 이제 엔진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연소실 벽면이 차갑기 때문에 이제 연료가 잘 기화가 안 되는 요인도 기여를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불안정의 문제 자체는 이제 점화 시기가 지각이 된 거에 이제 근간해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에 따른 촉매 온도와 이제 테일파이프 에미션에 대해서 한번 비약이 심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고 이게 촉매 온도라면 처음에는 뭐 되게 차갑다가 촉매 가열 운전을 하니까 이게 뿡 하고 이렇게 촉매 온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유해 배출물의 패턴을 보면 촉매 온도가 낮으면 거의 뭐 엔진아웃 에미션 그대로 뒤로 다 나오다가 촉매가 점점 열을 받으니까 이제 유해 배출물이 이렇게 쭉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테일파이프 에미션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보시면 이걸 아무리 빨리 가열한다 그래도 이게 가열되기 전에 이 엔진아웃 에미션 자체가 많아서 뭐 이렇게 왕창 다 쏟아져 나와 버리면 이제 뒤로 나오는 유해 배출물의 양 자체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촉매 가열 운전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다 고려를 하겠지만 이제 주로 고려를 하는 부분은 이제 촉매를 빠르게 가열을 일단은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빠르게 가열을 하면서도 이제 엔진 자체의 배출가스는 좀 덜 나오게 이제 운전 전략을 취하면서 또 이제 연소 안정성이 뭐 너무 나쁘면 이제 당연히 실환하면서 미연탄화수소가 뒤로 쏟아져 나오지만 그거랑 별개로 뭐 미연탄화수소는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도 너무 덜덜거리면 이제 차주분들이 이제 크게 좋아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촉매 가열 때, 아이들 촉매 가열 때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촉매 가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 촉매 가열을 한다. 얼마만큼 잘 가열을 하면서도 엔진 자체의 배출가스는 적게 나오고 연소 안정성까지 확보를 할 수 있을까는 엔진의 하드웨어 성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능이 뭐 받쳐준다고 이게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성능이 좋고 그 좋은 성능을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는 운전 전략까지 이제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이제 그 가솔린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초저공해 차량으로서 이제 그 배기 성능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 많은 요소가 있지만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가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면 엔진의 하드웨어 성능에 이제 뭐 텀블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텀블비는 연소실의 이제 수직 방향 유동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소실이 있으면 이렇게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요 방향으로 이제 유동의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한 뭐 인젝터의 뭐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인젝터 성능도 영향을 크게 줍니다. 따라서 텀블비도 뭐 이렇게 좋고 인젝터 성능도 상당히 좋다. 그러면 연소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점화를 더 지각시킬 수 있고, 더 지각시키면 배기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빠르게 가열을 하고, 또 뭐 엔진 자체의 배출가스도 적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소 안정성도 확보가 되니까 이제 상당히 좋은 배기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북미의 이제 인증 모드인 이제 FTP75, 뭐 국내에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모드를 보시면 이렇게 시동을 걸고 이 스피드 프로파일을 따라서 차량이 쭉 주행을 하게 됩니다. 주행을 하면 당연히 주행을 하면 할수록 누적 엔진 배출가스는 쭉 나오겠죠. 이렇게 선형으로 뭐 잘 나오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럼 그렇다고 차량의 테일파이프 에미션, 그러니까 배출가스로 나오는 에미션도 그냥 뭐 주행 시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누적량이 쭉쭉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면 그냥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거의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일자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 뭐 완전 일자는 아니고 뭐 차마다 다른데, 뭐 술랩 30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쭉 일자로 가겠지만 뭐 그게 아닌 경우나 뭐 뭔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이제 페이지 2 때 뭐 이제 뭐 퓨얼 컷 들어가면 이렇게 찔끔찔끔 나올 수도 있고, 뭐 페이지 3 때도 뭐 이렇게 확 하고 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든 차량들이 뭐 법규를 다 만족을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할지언정, 이거 좀 과장되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여기 처음에 나오는 배출가스, 즉 촉매 가열 전에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게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촉매 가열 운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배기가스, 이제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제 뭐 몇 마디 더 붙이면, 이제 뭐 옛날 차들, 그러니까 옛날 차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대부분 예전에는 뭐 시동 걸고 뭐 한 25에서 한 30초 정도 윙 하고 이제 아이들 촉매 가열하고 이제 RPM 떨어지고 끝이었는데,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아이들 때만 촉매 가열하고 그대로 이제 TV 내가지고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촉매 가열이 끝났으니까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서 이게 오히려 촉매온이 떨어져서 이제 이쪽에 한번 정차했을 때 촉매온이 낮아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TBN을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배출가스가 이렇게 튈 수도 있어서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게 이제 파트로드에서도 촉매 가열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부 뭐 다른 영상들을 보면 뭐 이제 아니면 많은 분들이 뭐 25에서 뭐 30초 지나서 RPM이 떨어지면 뭐 이제 차에 뭐 웜업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촉매 가열이 그 차량 같은 경우에 끝난 거지 엔진의 웜업 운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촉매 가열과 이제 냉각수 웜업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개의 운전 이제 전략입니다.